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옷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수급 쏠림이 좀 강했죠. 지수가 오르긴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아서 그 안에서 수익 내기는 어려운 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전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시총 상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우세했기 때문에 지수가 빨간불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하락 종목 개수는 양시장 모두 다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1% 오름세, 코스닥은 0.5% 강세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말이 참 많았던 반도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슈 추적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대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좀 확인할 이벤트들을 보고 가자라는 그 관망 심리가 좀 강한데 내일은 또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를 하루 앞둔 오늘 현재 시장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체로 앞으로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기 마감했지만 지표가 몇 개 발표됐습니다. 네. 이 지표 내용이 굉장히 앞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장 전에 그 민간 비농 지수 지수가 발표됐고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네. 이 두 가지 흐름이 고용 시장에 대한 과열됐던 부분이 완화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일까요? 일단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가 과열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과열이라는 것은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요.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고용 지표가 완화되는 가운데서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했죠. 여기에 달러 N을 건드리면서 162엔 터치했던 달러 N이 161.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NDF 시장에서 무려 10원 장중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정규장에서 한 7원, 8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관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앵커가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지수는 올라갔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시장에서의 모습은 기관의 시장 참여도가 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기관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죠. 7천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 오늘이 지수상 흐름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종목 간의 흐름은 우호적인 내용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전체 시장의 큰 틀에서의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힘겨루기죠. 시세 이동에서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2,800호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가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장에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과 비슷한 지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또 기관의 매수가 오늘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이슈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추적 대상은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구리입니다. 구리값도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먼저 삼성 SK하이닉스 이야기로 하고 반도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참 시끌시끌했습니다. 서로 양분된 반박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시장을 좀 움직이게 했던 기사는 삼성전자가 HBM3E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헤드라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오면서였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통과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삼성전자가 최근 이 PRA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라고 보니까 이 시생 상품의 결과를 점검하여 과제의 목표 달성 및 양산 가능 여부를 승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핵심은 이 PRA는 엔비디아 측에서 해라라고 권고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객사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알아서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내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 양산 허락하는 의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후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테스트 통과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통과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긴 한데 오늘의 이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사야 되나? 라는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기도 하고 그만큼 뭔가 삼성 측에서 지금 빨리 이걸 해내고 싶어하는 그 의지를 계속 시장에 몰래 푸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정현 앵커 예전에 어려서 네. 이솝 우화인지는 모르지만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네, 늑대다 했는데 거짓말이었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의 이번 테스트 통과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에 한 번 있었고요. 이번 달에 아침에 나왔던 기사는 단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맞다 틀리다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평가하는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3분기를 전체 주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다음 달 정도에는 납품 가능성에 대한 제기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더 지금의 상황보다도 우호적인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퀄테스트 통과는 못했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진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던 걸 해?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통과한다라고 해서 수율이 100%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 어려운 길을 겪어낸 것처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0, 30%의 수율 이후에 수율이 개선될 텐데 그럼 당장 이 뉴스를 보고 삼성전자 향을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좋은지 두 갈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선 어느 쪽을 판단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기대 심리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다. 삼성전자가 네. H뱅 관련해서 납품을 실제 진행하게 되더라도 네. 삼성전자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는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이. 하지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매출 구조적 측면에서 비율로의 판단을 해봤을 때 H뱅을 납품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분위기입니다. 이걸 납품하게 된다. 라고 하면 주식은 어쩌면 기대 심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네. 새롭게 떠오르는 삼성전자가 주가의 반응도가 좀 더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안에서는 기대 요인이 반도체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면은 내 실적이 공개가 되고요. 또 CXL도 기대가 있는데 한번 삼성전자 관련한 리포트 한번 봐볼까요? 리포트 보시면요. 2분기의 경우에는 공급 조절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의 상상인 증권 리포트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수급 조절을 해서 가격 협상력과 실적이 모두 다 개선됐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에 갤럭시 폴더블 또 AI가 접목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또 갤럭시 링 출시로 스마트폰과 기기들의 교체 수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삼성전자에게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있는 삼성전자와 밸류체인이라고 하면은 또 실적도 봐야 되고 CXL 이야기도 오늘 핫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전반의 흐름에서 괜찮습니다. 네. 파운드리 업종의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업종의 종목들이 최근 삼성전자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바닥 짚고 턴 오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재주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또 한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그 간의 하락 과정과 주가의 기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주 단을 눈여겨보자. 그리고 오늘 솔브레인, 동진세미칼, 한솔케미칼 포함해서 삼성형 관련주들이 다른 반도체주 안에서 눈에 띄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하진 않았지만 최근 CXL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하반기 이 CXL 2.0이 적용된 CPU가 출시되면서 그 시장이 확연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시장을 놓쳐선 안 되잖아요. 지금 HBM도 선두주자 내줬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승부를 봐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네오셈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기대를 얻어갈 수 있는 HBM 관련주와 CXL 관련주 안에서는 네. 어디가 더 매력적이신가요?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 1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계기가 CXL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가격대를 넘기는군요. 네. CXL 내에서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HBM이냐, CXL이냐 둘 다 같습니다. 네. 그 AI 시대를 도래해서 많은 연산해서 빠르게 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다층으로 쌓느냐, 아니면 칩을 원활한 구조를 통해서 좀 용량도 키우고 빠르게 진행하느냐,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왜 지금의 엔비디아가 됐을까요? HBM에 대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개발해서 2020년도에 상용화시켰습니다. 네.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죠. 모두가 다 AI 시대가 올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CXL은 2019년도에 협의체가 시작을 했거든요. 협의체 기업들은 삼성전자, 인텔, 구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 시대에 CXL이 AI 반도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 연구를 하자. 여기에 헤게모니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CXL이 내년이나 또 내후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될 가능성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HBM이 지금까지 시장을 선도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다면 네. 내년 정도 또는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CXL과 연관된 종목들의 흐름이 제2의 한미 반도체, 제3의 한미 반도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XL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추적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있고요. 네. CXL 관련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1차적으로 PCB 관련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도 후공정단의 테스트 장비 업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CXL도 마찬가지로 후공정단에서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 네오셈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의 주가 상황이 중장기 흐름에서도 계속해서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미 반도체가요. 최근 1년 동안 주가 흐름을 지켜보게 되면 3만 원대 출발했거든요. 네. 19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과정에서 오르내림 과정을 계속 연속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오셈 같은 경우도 최근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고점이 좀 밀리죠. 그 고점 아닐까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이제 출발점에서 스타트 라인에 들어서 출발했구나. 이제 멀리 가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한다고 본다면 저는 이 흔들림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는 측면에서 CXL 관련주 내에서는 네오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하반기 언제쯤 그 뉴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삼성전자 플러스 밸류체인 쪽들의 주가 강세가 당분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그 라인을 뛰어넘게 되는 거는 CXL의 모멘텀 덕분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와 달리 오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좀 부진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수상한 종목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비철금속 가격이 올랐습니다. 구리의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까지, 그러니까 $10,000 이상까지 올랐다가 조정받았었는데요. 간밤에도 2% 넘게 올랐고요. 현재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대표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시그널이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서비스업과 고용지표 둔화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우세하자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보다 한 10%포인트 갑자기 지난주에 비해 올랐다고 하고요. 72.6%로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을 포함해서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건 최근에 뭐 AI다 여러 가지 에너지 이야기 나오면서 구리값 상승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구리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공급은 그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2034년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오히려 구리가 모자랄 것이다라는 에너지 컨설팅 업체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구리 가격 관련주들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시장 안에서의 그 관련 특징주들이라던가 이 구리가 상승,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런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기준이고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구리 가격은 이제 CME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구리 가격이 연초에 3.6불이었습니다. 이게 5.2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5.2불까지 갔다가 다시 4.3불까지 왔다가 지금 4.5불 살짝 올라왔습니다. 반등했죠.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는 지점에서의 내용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에서 구리 관련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최근에 수출 관련 실적 호전주들이 주가 좋았죠. 음식료,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 이게 다 수출이 호전되는 기업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전날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의 변화가 있으면서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7, 8원 하락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흐름에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첫 번째로의 흐름으로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이 2,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지수 영역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시장이 좋대. 주시장 좋대. 그럼 시장에서의 돈이 모입니다. 외부에서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 2,8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주식 사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이걸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유동성과 금융장세 성격에서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합니다. 그래서 그 간의 시장을 움직였던 가치주, 실적장세 성격에서의 종목들은 조금 쉬워지고요. 이 구간에서 성장주가 하고요. 또 성장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가치주가 하고 이런 핑퐁 하면서 주식시장 움직임이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구리 관련주뿐만 아니고 최근까지 주가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제 다음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 측면에서의 진입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익을 좀 실현할 단계에서의 상황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쭉 내려왔다가 오늘장 그리고 최근에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평가고요. 실제로 뭐 전기차라던가 데이터 센터의 수요 전망 기대에 급등했던 구리, 비철 금속 가격이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터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관련주를 좀 슬슬 비중을 줄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구리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풍산 같은 종목도 있지만 최근에 전력난하고 더해지면서 전선 전기주들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좀 고가권에서 매물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네. 나름 화장품 음식료보다는 좀 잘 버텨주는 것 같거든요. 잘 버티죠. 그래도 조심해야 될까요? 현대 일렉트릭이 구리 관련주, 전력기기 관련주에서는 선도주입니다. 네. 대표주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죠, 모습에서. 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의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대장은 살아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먼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장주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가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추가로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락하게 되면 쉬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반의 주변 여건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래서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구리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또 전력기기주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전력기기주들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추적 김대준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